여러분들이 몰랐을 수도 있을 법한, 그러나 수의사들 사이에서는 미친 운동량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견종들 위주로 선별을 해봤습니다. 수의사가 말하는 미친 운동량의 끝판왕 최종 보스 견종은 바로 안녕하세요, 미국 수의사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키우는 견종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물론 자기 몸도 못 돌볼 정도로 게으른 사람들은 원래 개를 키우면 안 되죠. 그래도 당연히 각자의 생활 스타일이 다르고 견종들도 종별마다 타고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개든 입양하기 전에는 그 견종의 특성, 활동성, 그리고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는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고 입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 밖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들은 절대 못 키우는 미친 운동량 끝판왕 견종 탑3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허스키처럼 전에 이미 언급했고 너무 뻔한 견종들은 뺐어요. 썰매견의 견주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썰매가 돼야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말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몰랐을 수도 있을 법한, 그러나 수의사들 사이에서는 미친 운동량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견종들 위주로 선별을 해봤습니다. 자, 수의사가 말하는 게으른 사람들은 절대 못 키우는 운동량 끝판왕 견종 3위, 바로 잭 러셀 테리어입니다. 미국에서는 JRT라고도 부르죠. 맞아요, 옛날 영화 마스크에 나왔던 그 녀석입니다. 몸집이 작고 날쌔고 굉장히 똑똑하고 각종 훈련과 트릭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각종 영화나 드라마, TV에 자주 출연하는 견종이죠.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마이펫의 이중생활에 출연했던 주인공도 잭 러셀 테리어고요. 실제로 이렇게 다수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잭 러셀 테리어는 할리우드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견종으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똑똑하고 훈련도 잘 되고 작고 귀엽다니 너무 완벽해! 라고 생각하셨다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저는 한국에서 3대 질알견으로 유명했던 견종 비글, 슈나우저, 코카스파니엘 기억나시죠? 한국의 3대 질알견이 비글, 슈나우저, 코카스파니엘이라면 잭 러셀 테리어야말로 미국의 질알견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잭 러셀 테리어를 구글에 검색하면 뜨는 질문들을 볼까요? Why are Jack Russell Terriers so crazy? 왜 잭 러셀 테리어들은 이렇게 미쳤죠? Are Jack Russell Terriers crazy? 잭 러셀 테리어들은 미쳤나요? At what age do Jack Russell Terriers calm down? 잭 러셀들은 몇 살이 되어야 진정을 하나요? 영상도 보시면은 Jack Russell Terrier gone crazy, Jack Russell Terrier goes crazy with excitement. 사진도 보면 다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이 녀석이 대충 어떤 이미지인지 감이 오시죠? 영국에서 여우 사냥에 많이 쓰였던 견종인 잭 러셀 테리어는 테리어류 중에서도 가장 활동량이 많고 정말 쉬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충 AKC 웹사이트에 견종별 성격을 표시해둔 걸 보면은 playfulness, 얼마나 잘 노는지 non-stop이라고 되어 있죠. 잘 놀다 못해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너지 레벨, 당연히 밥 꽉꽉 채우고요. mental stimulation need, 집에 누워만 있어도 행복한 퍼그가 이쪽에 있다면은 잭 러셀 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needs a job or activity. 한마디로 당장 뭔가 할 게 없거나 활동이 없으면 돌아버린다는 소리죠. JRT들은 소형견들 중에서도 애질리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견종이기도 합니다. 똑똑하고 훈련이 잘 되는 건 물론이고 이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어딘가에 쏟아야 되는 견종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정들이 입양을 해야 되는지 아주 클리어하게 써 있습니다. The Russell Terrier is not a breed for couch potato family. JRT는 카우치 포테이토 가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등산, 자전거, 매일 긴 산책 등을 하는 야외 액티비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견종이다. 자, 전에 질알견 영상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개가 잘못해서 질알견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리서치만 해봐도 나오는 견종의 특성을 대놓고 소파에 누워있기만 하는 인간들을 키우지 말라는 견종을 게으른 사람이 입양을 했을 때 사단이 나는 거죠. 자, 귀엽고 깜찍한 작은 덩치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운동량. 여러분은 JRT를 감당하실 수 있나요? 자, 수의사가 말하는 미친 운동량 끝판왕 견종 두 번째, 바로 초콜릿 레브라도 리트리버입니다. 그냥 레브라도 리트리버 아니에요. 레브라도 리트리버들은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이기도 하지만 순하고 착한 아이들은 조용히 누워있고 얌전한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옐로우 아니면 블랙 랩일 경우에만. 하지만 초콜릿 랩은 다릅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레브라도 팬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왜 초콜릿 랩들은 크레이지한가에 대해서 열띤 디스커션이 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질문도 다 이런 식이죠. Does chocolate labs behave differently compared to yellow or black labs? 초콜릿 랩들은 옐로우와 블랙 랩과 다른가요? Are chocolate labs stupid? Are chocolate labs the wildest?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Why are chocolate labs so crazy hyper?
정말 똑같은 견종인데 색깔별로 성격이 다를까요? 실제로 병원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은 초콜릿 랩들은 정말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블랙이나 옐로우색 아이들은 정말 순하고 가만히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반면에 초콜릿 랩들은 1초도 쉬지 않고 이런 느낌이죠. 이는 수의사들도 되게 잘 알아서 Oh my god, this dog is crazy 하면은 Well, duh, he's a chocolate lab 라고 말하고 넘어갈 정도입니다. 심지어 행동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초콜릿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The caffeinated version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자, 그러면 왜 다른 색깔에 비해서 초콜릿 레브라도 리트리버들만 이렇게 활동량이 엄청나고 가만히 있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클래식한 레브라도 리트리버의 색깔은 옐로우와 블랙이죠. 보통 한 종의 다른 색깔의 라인을 만들어내려면 다른 견종을 섞어서 교배해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유행을 탔던 견종은 와이마라노와 레브라도를 섞어서 은은한 푸른빛이 도는 실버 색깔의 실버 레브라도 리트리버였죠. 초콜릿 색깔의 레브라도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세인존 워터독스라는 견종에서 기원됐다는 설, 그리고 다른 종류의 리트리버, 사냥개로 유명한 절맨 숏헤어 포인터 등 여러 가지 종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도 충분히 엄청난 활동량을 가진 리트리버에다가 다른 종류의 사냥개까지 섞어서 개량을 했으니 미친 에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가설입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의 침착하고 순둥한 성격, 그리고 얌전히 집에서 같이 누워있을 아이가 필요하다면 초콜릿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정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수의사가 말하는 미친 운동량 견종 끝판왕 1위, 바로 보더콜리를 비롯한 모든 양치기 견입니다. 보더콜리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개라는 타이틀부터 온갖 어질리티 대회도 항상 대상을 휩쓸고 웬만한 명령은 5회 이하로 바로 알아듣고 엄청난 트릭도 할 수 있는 굉장히 똑똑한 견종입니다. 성격도 좋고 굉장히 똑똑하지만 실제로 보더콜리를 만나보면 가정견, 집에서만 있는 반려견으로 사는 보더콜리보다는 팜독, 워킹독으로 일하는 보더콜리들이 훨씬 많습니다. 보호자들은 대부분 양농장, 소농장 등 큰 농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집 자체가 4-5 acres, 끝도 없이 넓은 필드를 갖고 있고 보더콜리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환경에 사는 경우가 많죠. 왜? 보더콜리에게 그게 필요하니까요. 자, 근데 보더콜리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헐딩독들, 즉 가축을 모는 목양견으로 쓰였던 모든 견종들은 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에 쉽덕이 들어가거나 셰퍼드가 들어가면 대부분 목양견으로 쓰였던 견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셰틀랜드 쉽덕, 잉글리시 쉽덕, 절맨 셰퍼드,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 등이 있죠. 여러분이 익숙한 펜브로크 웰시코기나 아니면 카디건 웰시코기도 이 목양견 헐딩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목양견들의 특징은 가이드한 사람들이 없어도 혼자서 가축들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고 고집이 센 편이며 굉장히 똑똑하고 체력과 지구력이 엄청나죠. 이 중 한국에서 가장 자주 보는 견종은 아마 코기일 텐데 코기도 정말 고집이 세고 체력과 활동성이 엄청납니다. 헐딩독답게 가끔 발목을 깨물면서 보호자들을 헐딩하기도 하죠. 목양견들은 베이스 자체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 이런 헐딩독들은 밖에 나가서 다쳐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처럼 대학병원이나 2차 외과병원에서 일하다 보면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견종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활동하고 뛰어노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삶의 질과 관절의 최대 기능을 위해서 관절 교체술을 많이 받으러 오는 VIP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보호자들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충분히 맞춰줄 수 있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AKC에는 이 보더콜리 견종에 대해서 첫 줄에 바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워커홀릭. 만약 보호자가 시간과 에너지, 이 아이들을 바쁘게 할 노력이 없다면 보더콜리는 too amazing for those owners. 즉 맞지 않을 수 있다. 자, 끝으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견종이자 미친 운동량의 끝판왕, 정말 히든 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사가 말하는 미친 운동량의 끝판왕 최종 보스 견종은 바로